사일런트 할로우의 마지막 손님 자동차 전조등 아래 먼지가 유령 같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낡은 길에 기괴한 그림자를 그렸다. 마르코스는 카메라를 무릎에 단단히 고정하고 침을 꿀꺽 삼켰다. 녹슨 표지판에는 사일런트 할로우라고 적혀 있었다. 표지판은 수풀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한여름 밤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르코스는 버려진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열렬한 탐험가였다. 그는 스스로를 마카브르 관광객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온라인 포럼에서 사일런트 할로우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그 포럼은 초자연적 현상에 전념하는 포럼이었다. 그 마을은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버려졌다고 한다. 악마 숭배와 악마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휩싸였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전설은 밤에 나타나는 지옥으로 가는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이 주장하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는 직접 보고 렌즈로 황량함과 신비의 본질을 포착해야 했다. 마을 혹은 그 남아있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건물은 허물어지고 창문은 막혀있고 문은 녹슨 경첩에 매달려 있었다. 침묵은 무덤과 같았고 가끔씩 벽 틈새를 통해 휘파람을 부는 바람의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마르코스는 카메라를 켠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주요 거리를 따라 걸으며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집 현관의 녹슨 그네, 정원에 흩어져 있는 부서진 장난감,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 솟아있는 반쯤 무너진 탑이 있는 교회. 갑자기 멀리서 길게 끄는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거칠고 야만적인 소리였다. 마르코스는 갑자기 멈춰섰고 배에 매듭이 묶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늑대다. 그는 두려움을 합리화하려고 애쓰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부짖음에는 부자연스러운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달랐다. 그는 계속 걸으며 마을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황량한 광장에서 그는 이끼와 덩굴로 덮인 마른 분수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천사 조각상이 있었는데 시간과 파괴 행위로 인해 얼굴이 훼손되어 음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분수 주변에는 마른 피로 그린 듯한 이상한 상징이 있었다. 그것은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였고 그가 알 수 없는 고대론 문자와 얽혀 있었다. 이전보다 더 강렬한 오한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시 탐험이 아니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웃음이 아니라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기괴하고 끔찍한 불협화음이었다.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르코스는 발꿈치를 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았지만 춤추는 그림자와 침묵만 있을 뿐이었다. 웃음은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멈췄고 그 뒤에는 더욱 끔찍한 공허함이 남았다. 마르코스는 공기가 짙고 억압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폐허 속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차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몸을 돌리자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가 크고 마른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체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 형체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었고 창백한 달빛에 비친 어두운 윤곽만 보였다. 그 형체는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그를 향해 미끄러져 움직였다. 마르코스는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땅에 넘어졌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형체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그러자 그 형체가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었다. 고통받는 수천 개의 영혼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듯한 신음과 딱딱거리는 소리의 혼합이었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르코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형체가 뼈만 앙상한 손을 그에게 뻗었고 갑자기 그의 주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폐허는 사라지고 불과 요항으로 가득 찬 지옥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호인뿔과 불타는 눈을 가진 기괴한 악마들이 그림자 속에서 솟아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에워쌌다. 열기는 견딜 수 없었고 악취는 역겨웠다. 마르코스는 피부가 타는 듯했고 폐가 연기로 가득 차는 듯했다. 그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먼 마르코스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지옥의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다. 악마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문을 열었다. 필멜다. 악마가 쉽 소리를 냈다.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마르코스는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러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불, 악마, 지옥의 목소리. 그는 다시 광장에 서 있었고 어두운 형체 앞에 있었다. 그 형체는 밤 속으로 사라지고 유령마을에 혼자 남겨졌다. 마르코스는 몸을 떨며 일어섰고 이성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사일런트 할로우에서 가능한 한 빨리 멀어졌다. 그는 다시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과 비디오를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한 곳에 묻었다. 하지만 어두운 형체, 소름 끼치는 목소리, 지옥의 환영은 그의 악몽 속에서 영원히 그를 괴롭혔다. 몇 년 후 새로운 도시 탐험가가 마르코스의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사진과 비디오를 보았고 그 안에 담긴 공포를 알지 못했다. 그는 전설과 미지의 것에 대한 약속에 이끌려 사일런트 할로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유령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한을 느꼈다. 끔찍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고 그는 전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폐허 속으로 들어갔다. 광장에서 마른 분수 앞에서 그는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끔찍한 웃음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일런트 할로우의 문은 열려 있었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포의 순환은 호기심과 마카브르에 대한 탐구에 의해 계속 이어졌다. 때로는 죽은 자들이 평화롭게 잠들도록 내버려두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깨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지옥은 문을 두드릴 만큼 무모한 사람들을 초대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